한때 분주한 도시의 중심에 사는 수잔이라는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콘텐츠 제작자로 일하며 바쁜 도시 생활을 잘 관리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수잔은 젊은 시절 야외 활동을 즐기곤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의 바쁜 일정은 운동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었다. 어느 쌀쌀한 가을 저녁, 그녀는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대학 시절의 한 장면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선 5K 마라톤 사진을 발견했다. 그들은 모두 활짝 웃고 땀을 흘리며 에너지가 넘쳤다. 그녀는 그날 느꼈던 시원한 바람과 함께하는가 발걸음을 떠올리며 갑자기 강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 시절의 자신을 되찾고 새로운 목표인 5K 마라톤에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수잔은 단순히 무작정 뛰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부상이나 탈진의 위험에 대해 많은 것을 읽어왔기 때문에 그녀는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달리기 세계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줄 체계적인 가이드를 온라인에서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카우치2 5K 프로그램을 발견하게 되었다. 초보자와 숙련자 모두에게 추천받은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절대 초보자를 9주 동안 점진적으로 5km 또는 30분 연속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계획을 들고 수잔은 자신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녀는 각 세션을 안내하고 경쾌한 음악과 응원의 말을 제공하는 앱을 다운로드했다. 첫날은 압도적이었다. 수잔은 새 운동화를 신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밖으로 나섰고 차가운 아침 공기가 코를 간지럽혔다. 앱에서는 짧은 5분간의 워밍업 걷기를 시작하라고 했고 이는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달리기 지침이 떨어지자 처음에는 몸이 저항했고 근육이 뻣뻣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버텼고 숨의 리듬에 맞춰 계속 달리기 시작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수잔은 그녀의 일상에 잘 맞는 루틴을 만들었다. 그녀는 길트 없이 캘린더에 나만의 시간으로 시간을 차별화시키며 적어두었다. 그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이 개선되었고 콘텐츠 창작에 새로운 깊이를 발견하게 되었다. 집 근처의 러닝 코스는 그녀의 피난처가 되어 일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조정하는 장소가 되었다. 변화하는 날씨와 다양한 동기부여 속에서도 그녀는 의지를 잃지 않았다. 동기가 떨어지는 날에는 그녀가 발견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지원에 의존했다. 그곳은 다른 카우치2 5K 참가자들이 자신의 승리와 좌절을 공유하는 공간이었다. 그들은 매 작은 이정표마다 기뻐하며 그녀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 주었다. 드디어 그날이 오고 수잔은 창문에 떨어지는 빗소리에 깨어났다. 레이스 날이었고 그녀의 온몸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바코드를 받고 달리기 군중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주변의 우정에 감동받았다. 각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고 달리는 이유가 있었다. 호루라기가 울리고 수잔은 앞으로 나아갔다. 이제 겨우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뛰는 동안 시원함을 주었다. 그녀는 달리기 사람들 사이에 섞여 차츰 속도를 적응시켰다. 모든 훈련, 이른 아침과 저녁의 초를 다 삼켜냈던 그 날들이 떠올랐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그녀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성취감을 느꼈다. 이 승리는 단순히 달리기를 완주하는 것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힘과 인내를 재발견하는 것이었고 자신을 재창조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가슴이 벅차고 목에 새 메달을 건 수잔은 이미 미래의 달리기와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었다. 그녀는 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고 다음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유산소 운동의 놀라운 혜택은 매일 아침 사람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활력을 선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유산소 운동은 심장 박동수를 상승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아침 운동은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유익하며 장기적으로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디지털 마케팅 회사에 근무하는 영희는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몸과 마음의 변화를 직접 체감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운동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일단 첫 주를 넘기고 나니 영희는 운동 후에 상쾌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명상과 함께하는 조깅은 영희에게 마음 챙김 순간을 제공했으며 업무 중 겪는 스트레스와 불안감도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몸에 눈에 띄는 변화도 찾아왔습니다.
체중을 감량하고 체력을 키운 덕분에 이제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고 친구들과의 등산 모임에서도 민첩하게 앞서가며 리더 역할을 맡았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영희는 주변으로부터 외모가 더욱 건강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었고 이는 자신감을 크게 북돋아 주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산소 운동이 두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영희의 업무 성과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아침 운동은 정신을 맑게 해주어 창의성을 높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증대시켰습니다. 영희는 복잡한 프로젝트를 수월하게 관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상사로부터도 호평을 받아 결국 영희에게는 승진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의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가져다 준 변화는 여느 때보다 더 소중한 삶의 질을 영희에게 선사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지병이었던 만성 편두통이 사라졌고 깊고 편안한 밤잠을 자게 되면서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희는 삶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실감하며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이렇듯 매일 아침에 유산소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는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적 관계마저도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넘치는 습관입니다. 조금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시작한 유산소 운동이 가져다주는 혜택은 삶의 많은 부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영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일 아침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함으로써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언제부터인가 집중력은 마치 종이장처럼 약해졌다. 사무실에서든 집에서든 어떤 일에 착수할 때마다 자꾸만 다른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주변 환경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 고민 끝에 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시험하기로 결심했다. 먼저 아침 루틴을 고치기로 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10분 정도 산책을 했다. 아침 햇살은 마치 자연이 나에게 준 커피 한 잔과 같았다. 몸과 마음이 깨어나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았다. 산책 후에는 따뜻한 물에 레몬즙을 조금 섞은 음료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이 작은 변화가 몸속 독소를 해독하는 대도움이 된다고 친구가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엔 명상을 시도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머릿속이 한결 맑아진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다양한 잡념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 점점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작은 시간이었지만 명상이 주는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다. 음식 쪽에서도 변화를 줘야 했다. 연구에 따르면 일부 음식들은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집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견과류를 간식으로 선택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제가 풍부해 두뇌 건강에 이롭다고 했다. 추가로 블루베리와 다크 초콜릿도 내 식단에 포함시켰다. 이 두 가지 음식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집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믿었다. 하루에 피로가 최고조에 달할 때면 야생의 향이 느껴지는 허브티 한 잔으로 그 피로를 씻어냈다. 특히 페퍼민트티는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다시 한번 작업에 몰두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몇 번이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친구가 항상 마시던 것이 바로 이 차였다. 그리고 나서 책상 정리에 신경을 썼다. 책상 위 물건들이 어지러이 놓여 있으면 마음도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다. 작업 공간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치우니 오로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또한 조명을 적절히 조절해 눈의 피로를 줄이는 방법도 강구했는데 특히 블루라이트 필터를 적용한 조명이 효과적이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이야말로 집중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다. 매번 밤을 새우며 일을 하던 버릇을 버리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기 시작했다. 꾸준히 7에서 8시간의 숙면을 취하니 신기하게도 다음 날 아침이 훨씬 더 상쾌하게 다가왔다. 결국 집중력을 높이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좋은 습관과 음식을 조합하여 내가 원하는 생산성을 얻을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나의 생활 방식도 더욱 긍정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너무도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라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다. 이렇게 작은 변화를 통해 하나의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나는 불면증에 시달리며 매일 피로감과 스트레스로 시작하던 시기를 보냈다. 아침마다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상태로 깨어나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건 참 고역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뒤적거리던 중 우연히 건강한 수면 패턴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수집하고 체험하며 변화시켰던 내용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첫째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 처음에는 시도조차 쉽지 않았다. 하지만 꾸준한 일정 관리를 통해 수면 시간이 고정되자 몸이 자연스럽게 그 시간을 수면 시간으로 인지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다. 꾸준한 패턴이 몸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켜 주었고 그에 따라 아침에 느끼는 피로감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둘째로, 수면 환경의 변화다. 침실은 정말로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침실을 청소하고 좋은 매트리스를 구매하고 블랙아웃 커튼으로 방을 어둡게 하였다. 지나치게 밝은 조명이나 시끄러운 소음이 없는 환경에서 잠에 들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깊고 안정된 수면이 가능해졌다. 셋째는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이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우리의 뇌가 낮과 밤을 구분하는 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의 사용을 멈추었다.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넷째는 식습관의 변화다. 자극적인 음식이나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취침 전에는 피해야 했다. 나는 평소 잠들기 전 커피 한 잔을 즐기곤 했는데 이제는 따뜻한 허브차로 바꾸었다. 한편 적당한 양의 저녁 식사도 중요했다. 지나치게 배부르게 먹는 것은 숙면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소진했다. 매일 아침 일정량의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체가 피로를 느끼게 하고 저녁에는 조용하고 느긋한 요가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켰다. 이러한 신체 활동은 숙면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 어떻게 보면 수면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스트레스일지도 모르겠다. 명상, 일기 쓰기, 친구들과의 소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평온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려 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건강한 수면 패턴은 단지 피로 회복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생활의 질 자체를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실감하게 되었다. 결국 잠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행복을 만들어주는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